자,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활용은 어떻게 풀어요? 그쵸.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미지수 값을 x로 놓죠. 근데 항상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값을 x로 놓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미지수 정하기로 합니다. 그 다음 문제의 뜻에 맞게 누구에 대한 부등식? x에 대한 1차 부등식 세웁니다. 그래서 부등식 세우기라 하고요. 그 다음 1차 부등식을 푼다 그러면 부등식을 해를 구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서는 뭐 한다?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뭐 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는 활용 문제를 풀어가면 돼요. 자, 여러분들 활용에는 방정식 활용도 해봤잖아. 그치? 활용의 종류는 매우 많죠.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활용들 중에 기억나는 것 좀 있나요? 네. 뭐뭐 있나요? 소금물, 소금물, 속력, 속력, 시간, 거리, 둘레, 둘레, 예금액, 또 정가, 원가, 할인가, 닭다리? 아, 닭다리. 그래요. 닭다리. 의자에 앉는 거. 그래, 의자에 앉는 거. 과부족 문제라 그러죠? 뭐가 있나요? 시계 문제도 있죠? 제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또 일 문제도 있죠? 아, 네. 트랙 문제도 있죠? 네. 또 돈 지불하는 금액의 문제도 있죠? 등등등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 A단계 잘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 오른쪽에 한번 더 볼게요. 여기 거리, 시간, 속력 문제라고 딱 나와 있고, 소금물 농도에 대한 문제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요 녀석은 아주 활용 문제에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공부하고 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공식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이런 공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꼭 맞춰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방정식을 세울 때 단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이거 체크할까요? 우리 별표 치고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 문제를 풀 때 각각의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단위를 뭐하여? 통일하여 부등식을 세워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땐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땐 시속 3km로 걸어서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한다. 여기서 딱 끊어봐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단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속력에다 단위를 맞춰주면 됩니다. 속력은 시속이고 2km니까 이건 거리 단위, 이거는 시간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걸어서 몇 시간이라 했어? 1시간이라 했으니까 시속하고 단위가 맞은 거야, 이제. 그럼 거리는 단위를 뭘로 맞춰줘야 돼, 이제? 킬로미터에 꼭 맞춰주라는 것이에요. 그쵸? 자, 이때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킬로? S킬로미터를 하면은 우리는 갈 때 시간, 올 때 시간을 구해서 그것이 1시간 이내라는 부등식을 세우겠죠. 괜찮나요? 갈 때 시간 얼마예요? 갈 때는? 속력이 시속 2km고 거리가 X니까 몇 분의 2분의 X 시간 꼭 써주시고 단위. 올 때는 이렇게 오죠. 올 때는 시속 3km로 왔는데 거리는 똑같죠. 3분의 X 시간. 오케이? 올 때 시간과 갈 때 시간을 더하는 건 1시간 이내.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주면 양변에 6 곱해가지고 X가 1.2 이하가 나옵니다. 그쵸? 그럼 나는 최대, 맞아요. 이게 최대값 맞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있으면 이거 최대예요, 최소예요? X가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최대죠. 그러니까 최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다? 1.2km까지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단위를 꼭 통일시켜 주세요. 자, 소금물 농도 문제 봅시다. 소금물의 농도는 퍼센트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율 곱하기 100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럼 비율은 당연히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있냐가 비율이지. 거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공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소금의 양 구하려면은 여기 곱한 100은 여기로 가서 나누고 여기 나눈 소금물은 여기로 가서 곱해서 밑에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죠? 자, 농도 공식은 어떻게 된다?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100분의 소금의 농도.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알겠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식 까먹지 마시고요. 자, 소금물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야?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소금물에 물을 더 넣거나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켜도 소금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20% 소금물 100g에
5% 소금물 섞어서 8%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대요. 자,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A단계 잘 풀어보시고 우리는 B단계에서 문제 풀어봅시다. 넘기세요. 자, 뿅. 자, 첫 번째 무슨 문제? 예금액 문제인가요? 자, 한번 봅시다. 7,000원을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여기가 됐어요? 네. 형의 몫의 몇 배가 3배가 동생의 몫의 몇 배 2배 이하. 이하가 되게 한대요. 이때 형이 맞는 목을 구하라 했죠. 자, 그래서 자, 형의 몫을 한번 적어볼게. 자, 미지수 정합시다. X. 형의 몫을 x라고 합시다. 네. x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동생 몫은 얼마예요? 몫은 2. 문자를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어도 문자를 늘려도 풀 수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너희는 부등식에서 문자 하나짜리밖에 못 풀잖아요, 지금. 문자를 x를 사용했으면 y를 늘리지 말고 x를 끝까지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얼마를 나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동생은 얼마가 돼? 7,000 마이너스 x 1이라고 이렇게 놔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형의 몫의 3배가 동생 몫의 2배 이하, 요걸 가지고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형의 몫의 3배는 3x죠. 동생 몫의 2배는 2괄호 7,000 마이너스 x죠. 그럼 요거 이하다, 이렇게 부등식 세워주면 끝. 괜찮나요? 네. 그래서 요걸 풀면 바라바라바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14,000이죠. 네. 잘 봐요. 이렇게 곱한 거는 마이너스 2x는 여기로 넘겨서 몇 x가 돼? 얘랑 계산하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넘겨도 괜찮지? 네. 그럼 따라서 x는 얼마다? 2,800인가요? 그래서 2,000. 이게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럼 최대니까 최대 얼마? 2,800원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유형 봅시다. 자, 수에 대한 문제,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연속하는 세수. 네. 가운데를 x라 하면 하나 뺀 거 하나 더한 거 만들면 되겠지? 여기 봐라. 연속하는 세 짝수나 홀수는 간격이 2죠. 네. 그럼 가운데를 x라 하면은 여기서 2 빼고 2 더해준 거겠지,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차가 a다. 차가 a면 하나가 x면 하나는 x 빼기 a라고 하든가, 또는 하나가 x면 하나는 x 플러스 a라고 놓으셔야 돼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더 크잖아. 이거에서 이걸 뺐을 때 a가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로 놓으면 돼요. 괜찮아요? 네. 합이 a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이 a다. A는 이게 합이야. 합이 a면은 여기가 만약에 x면 여기는 a 빼기 x 이렇게 놔야지 합이 a가 되죠. 할 수 있죠? 네. 자, 44번 봅시다. 어떤 수의 3배의 4를 더한 값이 어떤 수의 2를 뺀 값의 5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 자, 어떤 수를 똑같이 쓰세요. 어떤 수를 x라고 하자. 됐니? 네. 자, 요 녀석의 몇 배보다 5. 크거나 같다. 5배보다. 그럼 어떻게 돼? 3x 플러스 4인가요? 네. 이 녀석이 어떤 수의 2에서 빼가지고 5배 한 것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요것도 이렇게 곱하면 얼마? 그럼 여기로 넘어오면 몇 x? 마이너스 2x. 이 양은 부동화 안 바뀝니다. 얘랑 만나면 얼마?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따라서 부동호 바꿔서 7 이하가 되겠죠? 자, 가장 큰 수라 했으니까 이거 최대값 맞는지 확인. 맞아요. 답은 7이다. 여기가 됐나요? 네. 자, 3번 문제로 가봅시다. 유형 3번은 평균이에요. 자, A, B의 평균은 더해서 2개니까 2로 나누고, 네. A, B, C의 평균은 더해서 3개니까 3으로 나누고, 그쵸? 평균 공식은 자료의 총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입니다. 괜찮나요? 자, 다은이는 3번의 수학 시험에서 87, 81, 92점을 맞았다. 자, 4번에 걸친 수학 네 번에 걸친 수학 시험의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수학 시험에서 몇 점을 맞아야 되냐? 됐니? 네.
그럼 네 번째 수학 시험 점수를 오케이? x점이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은 평균 한번 구해봅시다. 87 플러스 81 플러스 92 플러스 x죠. 네. 이걸 몇으로 나눈? 4로 나눈 것이 몇 점 이상? 85점 이상이다. 이보다 쉬울 순 없죠. 자,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해요? 4는 여기다 곱하고 요거 3개 더해볼까 우리? 네. 자, 15자리 더하면 0이죠. 네. 자, 1자리 더하면 얼마예요? 25니까 260이죠. 자, 요쪽에다 4 곱하면은 340인가요? 자, x는 80 이상인가요? 자, 그러면은 몇 점 이상이다? 80점 이상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자, 552번으로 갈게요. 이해 잘 되죠? 자, 한 개의 A1인 물건 X개를 구입할 때 포장비가 B1인 경우는 당연히 물건 값은 A 곱하기 X고 포장비 B1을 더해줘야겠죠. 괜찮나요? 네. 물건 가격과 포장비를 더해서 이용 가능 금액, 뭐 여기 부등호는 그때그때 맞게 세우면 된다는 거야. 자, 볼게요. 한 다발에 얼마? 3,000원인 안개꽃 한 다발과 됐습니까? 안개꽃 한 다발과 한 송이에 얼마인 900원인 장미를 섞었대요. 밑줄 같이 칠게요. 이것과 한 송이에 900원인 장미를 섞었는데 장미를 몇 송이 섞은지가 안 나왔지. 얘는 한 다발이라 했잖아. 자, 이때 포장비가 얼마? 2,000원일 때 전체 비용이 얼마? 2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장미의 최대 개수를 쓰라 했죠. 장미수를 X송이라고 합시다.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안개꽃 얼마예요? 그 다음에 장미는 900X겠죠. 여기 있는 거에다가 포장비 얼마를 더해? 2,000원을 더한 녀석이 얼마 이하가 되도록? 2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된다. 괜찮나요? 자, 그럼 900X만 남기고 다 이항시킬까요? 자, 요거 둘이 더하면은 5,000원이죠. 여기로 넘어가면 얼마 남아요? 15,000원이 남네요. 자, 그러면 여기 공 두 개 띄워도 되지? 공 두 개를 띈다는 건 100을 나눴다는 거야. 그럼 양변에 이제 9만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얘가 3분의 50 이렇게 되나요? 9분의 150이니까.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좀 써보면 얘가 16.6666 이렇게 가요. 그쵸? 근데 여기서 x라는 요 송이 있지? 요 x송이에서 여기다 가로 열고 x는 뭐예요? 자연수죠? 한 송이, 두 송이라 부르지 2분의 1송이, 3분의 1송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돼? 꽃집 가서? 꽃으로 맞습니다. 농담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16.666송이 이하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여기서 최대라 했으니까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송이는 몇 송이에요? 그렇죠. 16송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최대 16송이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555번. 자, 위에 또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니까 바로 풀겠습니다. 한 개에 얼마인 키위? 1,000원인 키위. 한 개에 700원인 참외. 합하여 몇 개? 합하여 13개를 삽니다. 전체 가격이 11,500원 이하가 되려면 키위 몇 개 샀냐 그랬지? 자, 키위 수는 X개. 그 다음에 참외죠? 참외 수는 Y개 할까요? 우리 어떻게 쓰자고요? 그렇죠. 13 빼기 X개. 자, 그럼 참외는 가격이 얼마예요? 아, 참외는 자, 참외는 나 키위다. 잘못 말했다. 키위는 1000X죠. 참외는 700 괄호 13-X. 그쵸? 요걸 더한 가격이 얼마 이하가 되도록? 15,000 이하가 되게 하도록. 11,500 이하가 되게 하도록. 자, 봐봐요, 여기. 항 몇 개예요? 항 3개죠? 전부 다 공이 몇 개씩 있어? 그럼 여기는 처음부터 양변을 100으로 나누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계산할 때? 괜찮아요? 꼭 선생님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희가 편한 방식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분배하면은 여기 얼마가 돼요? 91 빼기 7x죠?
그럼 마이너스 7x를 남기고, 아니구나. 이거 둘이 계산해 3x를 남겨야겠죠? 어머. 3x를 남기고, 아이고, 너희가 제일 싫어하는 3학년 걸 봤네요, 방금. 이렇게 없어지죠? 그 다음 요 91을 열로 이항시키면 얼마가 남아요? 24인가요? 따라서 x는 8인가요? 요건 최대예요, 최소예요? 그럼 최대 8개가 맞죠, 답이? 네. 자, 558번으로 가보자. 자, 요금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기본 요금 A1 외에 추가되는 한 개당 가격이 얼마? B1일 때 X개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기본료 플러스 BX1이 더해져야겠지. 됐습니까?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 나중에 여기가 꼭 X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너희가 과거에 아마 개념서 공부할 때 아마 한 번 정도는 배웠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사진을 5장까지는 기본료가 5,000원이래. 한 장을 뽑든 5장을 뽑든 5,000원이래. 추가 금액은 한 장당 500원이래. 그러면 추가 금액 전체 X장을 뽑았다면은 이해됐니? 2,000원까지는 내가 5장에 대한 금액을 낸 거고 한 장 추가했을 때 500원을 낸다면 500에다 X를 다 곱해야 되나요? 5장을 빼줘야 되나요? 이걸 꼭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왜 5장은 여기서 이미 줬으니까요. 계산을 잘해야지 나중에 부자 되지 너희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다고 얘기 안 하죠. 자, 그래서 558번 갑니다. 어느 펜션의 이용요금은 몇 명까지는? 6명까지는 1인당 2만원. 뿅. 밑줄 칠게요. 그 다음 6명을 뭐 하면? 초과하면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요금은 15,000원. 괜찮나요?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라 했죠. 6명을 넘으면 무조건 1인당 15,000원을 받으면 도둑이 아니라 다 그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 초과 요금에 대해서만. 그래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이 남지. 너희가 펜션 주인이라 생각해봐요. 자, 아무튼 15만원 이하로 이 펜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최대 몇 명까지 이용할 수 있냐? 자, 이용객수 몇 명? X명이라 하자. 자, 이용객수라 쓰지 말고 정확히 씁시다. 먼저 온 사람? 아니, 6명 초과된 이용객수라고 적을까요? 아니 그냥 써요. 그 말이니까.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응? 너희 목소리는 여기 녹음이 잘 안 들어가긴 해요. 그래도 딱 키워서 들리던데. 자, 이용객수가 X명이라 하면은, 자, 6명까지는 얼마다? 2만원이다. 그럼 6명에 대한 금액은 2만 곱하기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밑줄 좀 쳐놓을게요.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여기다 체크를 합시다.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15,000원이래요. 그럼 15,000원에 대한 금액은 몇 명한테만 받으면 돼? 아니죠. X 빼기 6이라고 꼭 쓰라고요. 여기 틀리면은 이제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이것 따위 많이 틀린다고 애들이요. 이해 좀 되세요? 아, 6명 여기서 분명히 냈는데 여기서 또 내요? 날강도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날강도. 먹튀인가? 자, 아무튼, 노쇼? 맞나? 옛날 아나요, 혹시? 날강도? 그래서 요 녀석이 얼마? 15만 원이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 15만 원이면 2로 0000 이하가 되도록. 됐습니까? 요거 푸시면 돼요. 자, 요것도 일일이 할까요? 공 지울까요? 공 여기가 3개지. 제일 작지. 그 양변을 1000으로 나눠 일단. 1000 나누면 이거 어떻게 돼요? 공이 3개 없어지죠? 120. 여기 1000 나누면 공이 3개 없어서 분배하면 15x 빼기 90. 여기 공 3개 나누면 150 남죠? 맞나요? 그럼 15x 놔두고 남기면 120이 되나요? 따라서 x는 몇이에요? 8인가요? 8 이하면 요 8이 최대 맞나요? 최대 이용객 수는 몇 명이다? 8명이다. 자, 요 문제는 함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예금액 문제가 나옵니다. X개월 후에 예금에는 현재 예금액 플러스 매월 정예금액 곱하기 X겠죠. 자, 현재 형의 저축예금 18,000, 동생은 11,000원이다. 자,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얼마씩? 동생은
2,000원씩 저축한다. 몇 개월 후부터 동생의 저축액이 형의 저축액보다 어쩌냐? 많아지는가? 라고 했죠. 그럼 X개월 후로 할까요? X개월 후 형은 얼마예요? 18,000 플러스 얼마? 1,500X죠? 동생은 11,000 플러스 2,000X죠? 형의 저축액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됐습니까? 네. 아, 동생이 형이 동생. 동생의 저축액이. 됐나요? 네. 이것도 100 나누고 할까요? 네. 그럼 봐라. 공 2개씩 빠방. 아, 이 색깔펜 좀 쓸까? 빵빵. 그럼 여기 몇 X 남았어요? 여기에 20x. 여기는 15x. 둘이 맞나?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여기는 180이죠? 네. 110.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70. 아, 그럼 X는 나누면 부동호 바꿔서 14? 네. 보다 크다죠? 네. 그럼 15개월 후가 답이에요. 네. 여기 두고 안 들어있잖아요. 네. 또 요거 체크해라 또. 네가 아니라 아니요로 해야지. 많아지는가 했으니까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쵸? 네. 자, 그 다음 넘겨서 8번.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정가 원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 공부 좀 하고 옵시다. 봐요. 현재 봐요. 현재 짜장면 값 있죠? 짜장면이 많아. 비싸.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라 할게요. 현재 그냥 근데 차요. 근데 다음 달부터 오케이? 10% 인상한대요. 그럼 10% 인상 후 되니? 네. 짜장면 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5,500원. 5,000원에다가 더하기 잘 보세요. 어떻게 더하면 돼? 5,000원 곱하기 100분의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네. 요거 이해되시나요? 네. 만약에 인하하면 땡큐죠. 빼면 되죠. 네. 인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냅두고. 그럼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 식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이 식이 좀 복잡하죠. 그러면은 요 식을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너는 5,000이라는 거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요. 항이 두 개인데 5,000이 인수, 공통 인수잖아. 그럼 인수분해처럼 묶는 거예요. 너희가 인수분해를 안 배웠어도 분배 법칙 묶기를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 앞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니? 네. 이렇게 지우고. 네.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자, 잘 봐요. 여기서 10%를 더 인상했어. 네. 그러니까 10%씩 몇 번? 2번. 두 번 인상 후에 짜장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봐봐요.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한 번 인상한 거잖아. 네. 근데 여기다가 또 뭐를 곱하면 돼? 또 10%. 잘 봐요, 선생님.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원래 금액이. 이게 지금 전 금액이잖아. 네. 잠깐만요. 요 녀석이 지금 10% 한 번 인상된 금액이잖아. 네. 여기까지 되니? 네. 근데 여기다가 더하기 5,000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 곱하기 이거에 10%를 더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네. 그럼 요것도 요렇게 두 개가 공통인 거 보이지? 네. 요것도 5,000원으로 묶어주면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고 여기에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또 붙어 안 붙어? 그니까 요게 제곱이 되는 거야, 애들.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제곱이라고 눈치는 챘지? 네. 왜 제곱이 된지 알겠어요? 네. 모든 게 인수분해예요, 사실. 아, 인수분해를 하면 좀 그렇다. 분배 법칙을 묶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인상 10%씩 n번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n제곱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짜장면 가격이라고 했는데 요걸 이제 문자처럼 바꿔봐. 짜장면 말고 현재 가격이라고 씁시다.
현재 얼마다? A1이야. 됐니? 네. 슉 지우고. 자, 몇 퍼센트? R% 인상을 해볼게요. 됐습니까? B%라고 할게 책에 있는 것 같이. B% 인상하면 어떻게 돼? A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B1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네. 몇 번 인상하면? N. 2번 인상하면 A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B의 제곱 1 하시면 되는 거예요. B%. 오케이? 네. 인하 그러면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라고 쓰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국어를 물어볼게. 현재 가격이 A1이지. 네. B% 인상 후, 짜장면 말고, B% 인상 후 가격은 A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B1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재 가격이 A1일 때 B% 인상된 그 인상 금액은 얼마예요? 인상 금액은 이를 빼고 요거 A하고 100분의 B만 곱한 거겠죠.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짜장면이 5,000원이야. 10% 인상한데 그럼 짜장면은 얼마 가격이 얼마가 올라가? 500원밖에 올라가 500원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걸 물어본 거야 쌤 방금. 짜장면 값이 얼마가 돼? 5,500원이 된 거야. 이해돼요? 네. 다시 짜장면이 현재 5,000원이에요. 10% 인상할 거예요. 네. 얼마가 올라가? 500원이 5,000 곱하기 100분의 10만 하면 되지. 네. 얼마가 돼? 5,000 곱하기 100분의 110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네. 1 플러스 100분의 10은 100분의 110이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자, 이런 걸 우리는 퍼센트에 대한 이해라고 하시고 너희가 꼭 알고 있어야지만 요 녀석이 이해가 될 것이고 문제가 풀린다고요.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지워 되죠? 선생님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원가가 얼마인 A1. 상품에 B% 이익을 붙인 가격이죠. 네. 그럼 원래는 A고 A에다가 100분의 B를 더해주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요 A가 공통 인수처럼 보이죠? 그래서 A로 분배 법칙을 묶어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원가 X1에 10% 이익을 붙인 가격은 어떻게 돼? X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하니까 여기가 1.1이잖아. 여기가 1.1. 그래서 1.1X1이 된 거예요. 괜찮죠? 네. 이걸 두 번 하면 여기다 제곱 붙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할인된 가격이다. 그럼 마이너스죠? 난리 났죠? 지금 막 다이어트죠? 됐죠? 잡으면 이러 쓰세요. 쌤 줄라고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565번 갑니다. 자, 해보자. 원가, 정가, 할인가 엄청 쉬워요. 이제 퍼센트 쉽잖아. 어느 운동화를 원가에 얼마? 30% 원가에다가 3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했대. 됐어요? 네. 그럼 원가를 알아 몰라 지금? 알아요. 모르는 상태죠.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긴 거야. 그 다음에 정기 세일 기간에 정가에서 2,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그렇지? 그랬더니 어쨌다? 원가의 10% 이익을 얻었다. 10%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운동화 원가. 오케이? 네. 자, 그럼 선생님 잘 봐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원가가 얼마다? 원가가 X1. X1이다 한다. 자, 정가는 얼마예요? 30%. 1.3X. X 곱하기 한번 써볼까? 1 더하기 100분의 30이니까 요게 몇 점 몇이에요? 1.3이니까 1.3을 앞에다 쓰고 X1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겠죠? 네. 괜찮나요? 네. 그러니까 원가를 100%로 보고 30%가 할인된 거야. 아니 30% 인상된 거야. 그럼 130%가 된 거라고요. 자, 그러면 봐요.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잘 봐요. 할인을 했어 안 했어요? 내가 이 정가로 팔았어요 지금? 할인을 해서 팔았죠? 네. 할인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3x에서 2,000원을 빼야지 할인가가 되겠죠.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 봐요. 이렇게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몇 퍼센트 이익을 얻었다? 원가의 10% 이익을 얻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자, 이익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요? 이익은 이익은
누구에서 누굴 뺀다고 알고 있어요? 정가에서 너희들이 물건을 팔았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이익을 내? 수익에서 그 정가 아니 수익 그 자기가 잘 봐요.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건가요? 아니요? 정가를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판매가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내가 판매한 정확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야지만 이익이 남죠.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를 판매가라고 안 하고 정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정가로 팔았을 수도 있지만 정가에서 더 돈을 올려서 팔았을 수도 있고 할인해서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한 할인가가 판매가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다. 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걸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요 식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해서 2,0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원가의 10% 이익을 얻었다 했죠. 자, 그럼 저거 식 세웁니다. 잘 봐요. 자, 어떻게 세우면 돼요? 자, 이익은 판매가가 얼마예요, 현재? 1.3 빼기 2,000이죠? 네. 여러분들, 요게 판매가인지 이해가 돼요? 문제에서 요게 판매가잖아요. 문제에서 어떻게 팔았어요? 정가에 2,000원을 할인하여 팔았다 했잖아요. 네. 그럼 요게 판매가죠. 이게 판매가라고요. 오케이? 네. 요게 판매가라고요. 자, 그럼 판매가에서 이게 선생님 지금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요 1.3x 빼기 2,000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빼기 x죠. 이해되시나요? 빼기 x를 했더니 문제에서 뭐라 했어? 원가의 10% 이상 이익을 얻었다. 여기다 원가의 10%를 써봐. 어떻게 돼? 원가의 10%를 식으로 어떻게 써요? 원가의 10%라 했어요. 원가의 10%.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짜장면이 5,000원이에요. 10% 인상할 거예요. 짜장면 5,000원에 대한 10%는 얼마예요? 5,000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그냥. 원가의 10%는 얼마예요? 원가 곱하기 100분의 10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원가 원래 가격 X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0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요 뒤에 것만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원가의 10%는 그냥 100분의 10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나요? 이게 원가의 10%입니다. 그거 이상이 돼야 되니까 왼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원가의 10%는 반드시 요거다. 제발 좀 원가의 10%를 x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1 빼야 된다고 알았어요? 자, 그래서 국어라고 국어. 오케이? 자, 이제 요거 풀면 양변에 몇을 곱해요? 요건 어차피 10분의 1이니까 10을 곱합시다. 여기다 10 곱해봐요. 어떻게 돼요? 13x 빼기 2만 빼기 10x가 x죠. 맞아요? 여기가 10분의 1이라고요. 양변 10 곱했습니다. 자, 그럼 요 x는 여기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저희 3개 만나면 2x죠? 이쪽이 2만이죠? 따라서 x는 만보다 어쩐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원가잖아. 원가가 만 이상이라는 거잖아. 원가는 얼마 이상이라고? 10,000원 이상이라고. 그럼 정답은 10,000원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요 문제 여러분들이 퍼센트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익 구하는 방법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원가의 10%를 꼭 식을 제대로 세워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x가 1로 넘어오면 원가의 10%가 붙은 가격이 되는 거야 이제. 괜찮나요? 자, 그래서 잘 해보시고 유형 9번으로 가자. 자, 이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가격 조건이 다른 경우 비교하는 거야. 뭐 우리 집 앞에 할인마트 가는 거랑 막 인터넷에서 사는 거랑 있잖아요. 그럼 교통비 든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집 앞 문구점에는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900원인데 됐어요? 집 앞 문구점에는 볼펜 한 자루 가격이 900원. 근데 어디를 가면 할인점에서는 700원이래요. 근데 할인점 가려면 무슨 비가? 교통비가 얼마? 1,400원 든다.
자, 이때 볼펜을 몇 자루 사야 되냐 그랬죠? 네. 누가 더 유리하냐? 할인점. 볼펜을 X자로 산다고 합시다. 아, 네. 자, 집 앞에서 사면 얼마예요? 900X죠? 네. 자, 할인점까지 가서 사면 얼마예요? 700X 플러스 교통비 1,400원을 더해줘야겠지. 자, 볼펜을 몇 자루 살 때 할인점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냐 그랬잖아. 이게 할인점이죠? 아야, 미안해. 이게 할인점이죠, 맞죠? 네. 이게 더 유리해야 돼, 유리. 이쪽이 더 유리하려면 금액이 더 적게 나와야 돼, 많이 나와야 돼. 뭐 이쪽이 더 커야겠죠. 요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주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끝. 여기가 200X인가요? 요 소리 넘어오면 따라서 X는 7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몇 자루 이상 사야 돼? 8자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호 방향을 잘 살피세요. 자, 그 다음에 유형 10번 볼게요. 또 뿅.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조금만 참자. 자, 20명 이상의 단창 여기 있죠. X명이 입장할 때 A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지금 A가 X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A명의 단체 입장권이 X명의 단체 입장보다 더 작아야지만 유리하죠. 뭐 이런 식을 세울 건데 이 문자니까 좀 헷갈려.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은 괜찮니? 네. 한 사람당 5,000원의 입장료에 얼마? 30% 할인해주는 미술관이 있대요. 얼마 이상? 20명 이상. 20명부터는 원래는 5,000원인데 거기서 30% 할인해준대. 20명 이상은. 얘가 됐어요? 자,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한지 뭐 하세요? 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인원이 20명 이상이면 할인을 받으니까 문제가 안 돼.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는 몇 명 이하라는 거야. 몇 명 미만이라는 거야. 20명 미만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7명이라 생각해봐. 17명이 전부 다 1인당 5,000원씩 주고 들어갈래? 아니면 우리 그냥 20명이에요 하고 30% 할인 받을래?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산해 봤을 때 20명이라고 할인 받는 게 더 유리하면 20명 입장권을 끊는 게 편하죠. 20명 이상부터 할인해준다 했으니까 20명이라고 해버리면 되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수학자 다 무작해? 아니에요. 이해돼요? 돈을 벌려면은 뭐 수학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백보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저도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 슬프네. 몇 명 이상이면 20명의 단체권을 유리한 것이 유리하자 했죠. 그쵸? 그럼 나는 이제 관람객 수를 X명이라고 접읍시다. 사실 요 X명이 20명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20명이 넘으면 어쩐다? 할인 받으면 되는데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나는 이 X명이라는 사람들이 5,000원씩 전부 다 내고 들어가면 금액이 얼마가 돼? 5,000X가 되겠죠. 이해돼요? 근데 20명 왔어요 하고 할인권을 끊고 싶은 거야.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2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5,000원 곱하기 20 곱하기 30% 할인됐으니까 어떻게 돼? 1 빼기 100분의 30 이렇게 곱해져요. 30% 할인되면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요게 20명의 입장 금액이야. 그치? 거기에 30%를 할인하면은 1에서 꼭 빼기 100분의 3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유리해야 된다고? 요거는 내가 일일이 5,000원씩 주고 들어간 거고 얘는 20명이라고 퉁 친 거야. 30% 할인 받으려고. 그럼 누가 더 유리해야 된다? 오른쪽이 더 유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좀 되시나요?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죠. 이쪽이 더 금액이 적게 나와야 되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땡큐 5,000원 약분. 여기 X 남죠? 부동 안 바뀌죠? 여기가 0.7이거든?
그럼 1.4죠. 아, 실제 14죠. 14. 뭐 1.4야. 14죠. 맞나요?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으면은 즉 몇 명 이상부터는 나는 우리 인원이 15명 이상부터는 20명을 일하고 단체 입장권 사는 거 유리하다고요. 한 14명 왔으면 그냥 5,000원씩 주고 들어가는 게 더 나아. 근데 15명부터는 20명이라고 하고 단체 입장권을 할인받는 게 유리하다. 원래 부르주아들은 이런 거 계산 안 하죠. 맞나요? 아니에요. 원래 부자들이 더 깐깐해요. 자,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 많으니까 복습 철저히 하세요. 잘 안 풀리면은 영상 한번 보시고요. 자, 도형에 대한 문제 한번 갈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게 뭐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써놓을게요. 삼각형의 삼각형이 결정될 조건, 요건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도형의 둘레의 길이 또는 넓이가 뭐 이상일 때는 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삼각형의 결정 조건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요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놓을게요, 선생님이. 자, 575번 봅시다. 자, 윗변의 길이가 얼마? 4cm, 높이가 2cm. 사다리꼴이 있대요. 사다리꼴입니다.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54 이상일 때 됐습니까? 네. 사다리꼴의 뭐의 길이? 아랫변.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라 했죠? 네. 자, 요거를 x cm로 하겠습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은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죠. 요게 54 이상입니다. 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 9하고 54 양변을 9로 나누면 1 되고 여기가 6 되죠? 네.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하면은 여기 4 플러스 x 남고 이쪽이 12가 되죠? 네. 괜찮나요? 네. 자, 그럼 x는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8 이상입니다. 8cm. 끝났죠? 네. 여기는 삼각형이 없으니까 요 결정 조건 안 따진 거예요. 네. 자, 넘겨보시면은 여기 삼각형 나와요, 안 나와요? 삼각형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 윗변 곱하기 위. 가장 긴 변은 음. 아, 가장 긴 변이 누구예요, 여기서? x 플러스 5는 나머지 두 변의 합 있지? 이거보다 작아야 돼. 이거 따져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몇 x야, 이거 두 개가? 이걸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x죠.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x는 3보다 큰다. 이것도 먼저 따져야 된다고. 됐어요? 이게 답이니까 답은 될 수 없는 거니까 요거 3번, 1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그냥 삼각형 결정 조건으로 풀리는 문제네. 이해됐습니까? 네. 풀어져 버렸네. 풀어져 버렸네. 얼떨결에 풀어져 버렸네요. 되셨나요? 자, 드디어 시간거리 속력 문제죠. 자, 유형 12번 볼게요. 자, 이런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시간거리 속력 문제는 단위 통일하라 했죠. 그리고 식 세울 때는 그림이나 표를 이용하면 쉽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볼게요. A 지점에서 10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얼마? 시속 4km로 걷다가 도중에 시속 6km로 걸어서 몇 시간 이내? 3시간 이내. 단위 먼저 살펴봐요. 단위 다 맞나요? 맞아요. 자, 속력의 단위를 맞춰주면 돼요. 이게 전부 다 시속 2km지. 그럼 거리는 여기 킬로미터하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시간은 시속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식을 세우면 되는데 이때 시속 4km로 걸은 거리라 했죠. 네. 자, 쌤이 그림과 표를 두 개를 다 사용해 볼게요. 표 먼저 그려볼게요.
걸은 거리. 그쵸? 두 번째는 시속 2km로 걸은 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다 거리다 쓸게요. 시속 4km, 시속 2km 이렇게 써야 되나? 여기까지 되니? 이제 여기 속력이죠? 자, 그럼 시속 4km로 걸어갈 때는 xkm겠죠? 맞아요? 그럼 시속 2km로 걸어간 거는 10에서 x를 뺀 킬로미터겠죠? 전체가 10km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 여기 밑에다 이제 시간만 세우면 돼요. 자, 시속 4km로 xkm를 갔죠? 여기 시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4분의 x 시간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0-x 시간이겠죠. 됐나요? 총 몇 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3시간 이내에 들어와야 되니까 시속 4km로 걸은 시간과 시속 2km로 걸은 시간의 합이 1시간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거 둘이 더한 게 1, 2야.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식을 선생님이 뭘 이용해서 구했어요, 지금? 표를 이용해서 구했죠? 표를 너희가 그려도 되지만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자, 봐요. 이렇게 쌤이 그림 하나 그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B야. 오케이? 몇 킬로? 10km입니다. 위에 지금 그림 그려져 있죠? 자, 보세요. 여기까지 시속 얼마로? 4km. 여기까지는 시속 2km로 갔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시속 4km니까 거기에 거리를 xkm라고 하면 얘는 10-xkm라고 놓는 거야. 괜찮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4분의 x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얼마예요? 2분의 10-x. 이거 더한 게 1, 2하다가 식 똑같아요. 똑같아. 그림을 그리든 표를 그리든 너희가 편한 걸 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편하나요? 표가 편하나요?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양변에 4를 곱하겠죠? 그럼 x 플러스 20-2x인가요? 이쪽은 4인가요? 여기서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6이 돼서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시속 4km로 걸은 이게 거리지. 그게 16km 이상이다. 답은 몇 번? 뭐 잘못 풀었다. 3시간이 내외에 1시간이라 했냐? 미안합니다. 여기 3시간이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10인가요? 여기 마이너스 8인가요? 2인가요? 답은? 잠깐만. 왜 2야? 아, 8이죠. 8이죠. 옷이 좀 답답했나? 괜찮죠? 자, 둘 중에 여러분들 둘 다 해보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582번은, 자, 요런 문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인데, 왕복하는 경우입니다. 자, 왕복하는 경우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시간을 더한 거죠? 중간에 물건을 사거나 쉬는 경우는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하고 쉬는 시간을 다 더해줘야겠죠? 자,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 몇 시간의 여유가 있다?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 시간 동안에 상점 가서 물건 사오려고 합니다. 물건 사는데 몇 분 걸려요? 물건 사는데 30분 걸리죠? 시속 4km로 걸었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랬죠? 얘를 x킬로미터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x킬로미터 있는데 상점이 있다고 합시다. 됐나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겠지. 여기에서 어디로 가? 상점까지 시간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물건 사는 시간이죠. 사는 시간도 필요하고, 더하기, 어디에서?
상점에서 역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을 다 더해줘야겠지. 그 녀석이 몇 시간 이내? 1시간 이내로 들어오면 돼. 1시간 여유밖에 없으니까. 여기 등호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딱 세이브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상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시간이니까 어떻게 구해요? 속력분의 거리죠. 여기서 상점까지 가는데 속력이 얼마야? 거리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x가 됩니다. 오케이? 더하기 상점에서 물건 사는 시간은 몇 분? 30분이죠. 그럼 여기다가 30을 더하면 되겠죠? 오! 안 낚이네. 30분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시속이잖아요. 얘를 단위를 꼭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2분의 1시간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놀래는 사람 몇 명 있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여기다가 2분의 1이라고 더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4분의 x 시간이 걸리겠죠? 그것이 1이다. 괜찮니? 단위를 꼭 맞춰서 합시다. 그럼 요거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그냥 양면에 4 곱합시다. x 플러스 2 플러스 x는 4죠? 그럼 여기가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1km 이내에 상점을 갔다 올 수 있다. 괜찮니? 자, 585번 가겠습니다. 뿅. 자, 얘는 뭐에 관련된 문제예요?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경우죠? 얘는 왕복하는 경우였고요. 얘는 도중에 속력이 바뀌는 경우였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는 경우는 두 사람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 동시에 어떻게?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면 A하고 B 사이 거리가 K 이상이다. 그럼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를 더한 것이 K 이상이라고 식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이쪽으로 한 사람이 동시에 이쪽으로 간 거야. 떨어져 온 거리가 K 이상이다. 그쵸? 자, 유리와 지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요. 어디로 간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 도로를 따라 걷고 있다. 요 멘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유리의 속력은 시속 2km, 지호는 시속 4km 걸을 때 유리와 지호가 몇 킬로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냐 그랬지? 그럼 나는 여기서 몇 분이라 그래? x분 이상이라고 합시다. 그럼 지호 걸린 시간 얼마예요? 지호 시간 유리 먼저 할까? 유리 하자. 유리의 거리라고 해야겠구나. 유리 거리. 그쵸? 유리가 정확히 쓸게요. 유리가 걸은 거리 더하기 누구? 지호가 걸은 거리죠? 그것이 3km 이상이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나요? 여기 같은 지점에서 지호와 유리가 딱 서 있어. 동시에 한 명은 일로 한 명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 떨어져 있는 요 거리가 3km 이상이면 되니까요. 자, 그럼 유리가 걸은 거리는 식으로 어떻게 돼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그럼 2x죠? 지호는 4x죠? 그것이 3 이상이다. 그럼 6x가 3 이상이니까 x는 얼마? 2분의 1이다. 이게 시간입니까? 분입니까? 초입니까? 2분의 1이? 시간이죠. 여기다 봐봐. 그죠? 맞나요? 여기서 분이라 써놨는데 아주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렇게 틀면 안 된다고 봐봐. 여기서 분명히 시속이라고 줬는데 혼자 여기서 x분이라고 놨잖아. 그럼 여기서 이 부등식이 맞나요? 여기는 봐봐. 시속 2km고 얘는 걸린 시간은 x분이래. 단위가 안 맞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들이 x분이라고 하지 말고 x시간이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체크 좀 합시다. 물론 여기에 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얘가 시속이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x시간이라고 먼저 놓고 문제를 풀라고요. 그래야지만 이게 맞는 부등식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가 이제 몇 분으로 바뀌어? 30분으로 바뀌니까 30분 이상 걸어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 단위 통일. 자, 요것도 단위 통일. 옆에 있는 문제. 괜찮죠? 자, 시간, 속력, 거리 문제 해봤고요. 자, 소금물 문제 갑시다. 자, 소금물에다 물을 더 넣거나 물을 증발시킨 경우는 뭐가 변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 소금을 몇 그램 있다? 자, 세이브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뿅. 자, 여기다 컵을 하나 그렸어요. 괜찮나요? 네. 컵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 위에다가 농도를 쓸 거야, 항상. 그래서 농도 쓸 거고, 여기다가 뭘 쓸 거냐면 소금물을 쓸 거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빈 밑에다는 소금을 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10% 소금 300g 있죠? 여기다 10, 여기다가 300. 잠깐만. 여기 단위가 그램입니다. 여기 단위 그램이고, 여기는, 미안해요. 여기 퍼센트. 여기 그램입니다. 단위는 여러분들이 안 쓸 테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럼 여기 두 개 가지고, 여기 밑에다 소금을 쓰는 거야, 바로. 소금 공식이 어떻게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됐습니까? 그럼 얘가 몇이에요? 30g이죠? 미리 써놓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물을 어떻게 했어? 그럼 더하기 물이죠? 물을 넣었어요. 물은 그냥 물이니까 물 넣었어요. 이제 더 넣어야 할 물의 양의 최소라 했죠? 이 물을 xg이라 할까요? 그랬더니 누가 됐다? 여기는 8이죠? 여기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어떻게 돼요? 그렇죠. 300 플러스 x죠? 여기는 요 밑에 쓰는 거야. 요거 가지고 식 세우는 거야. 어떻게 돼요? 100분의 8 괄호 300 플러스 x가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얘가 됐지? 여기서 요 소금을 비교하는 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요 둘이 어쩐다?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8% 이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 봐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이쪽이 크거나 같은지 이쪽이 크거나 같은지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자, 이렇게 지우고. 자, 헷갈리지 않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30은 여기서 그대로 써도 돼, 안 돼? 그대로 되죠.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소금의 양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가 8%가 아니라 8% 뭐야? 이상이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가지고 농도가 8% 이상이라고 식을 거꾸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까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요거 소금의 양을 세웠죠. 지금은 요 소금의 양이 그대로 가 30이니까 소금물과 소금의 양을 가지고 요 농도식을 세우라고요, 거꾸로. 자, 농도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게 농도예요, 아니에요? 이게 몇 이상이다? 8 이상이다. 이렇게 세우라고요. 그러면 부등호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아까 같이 여기가 8이라고 놓고 여기가 100분의 8 곱하기 300 플러스 x라고 놓고 여기 소금의 양과 여기 소금의 양을 비교했을 때 이해되니? 요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돼. 8 이상이니까 사실.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쌤 경험상. 이해돼? 쌤 왜 이게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지 하면 애들이 잘 안 믿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은 반대로 농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지. 물 넣었으니까요. 그럼 여기 농도하고 미안해요. 소금의 양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죠. 소금의 양하고 소금물의 양을 가지고 거꾸로 농도가 8 이상이 이게 농도잖아. 농도가 8% 이상이라는 식을 세워버리면 부등호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괜찮나요?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이거 몇 번 하다 보면은 사실 요게 분모로 100으로 가고요. 요게 여기 옆으로 300 플러스 x로 가서 실제로 이쪽이 크거나 같다. 분호식이 나와요. 그게 잘 안 되면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낫다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막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헷갈린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양변에 누굴 곱해요? 300 플러스 x를 곱해야겠죠?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3000이죠? 들어가서 얘가 8 괄호 300 플러스 x를 곱하겠죠? 그럼 3000은 2400 플러스 8x죠? 마이너스 8x는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600이죠? x는 부등호 바뀌어서 얼마가 돼요? 15가 되나요? 150인가요? 아, 75인가요? 미안해요. 75죠? 그래서 75
요 녀석 뭐가 좀 이상하다. 잠깐만. 아, 이하구나. 미안해요. 문제 여기서 이하라 있죠? 아, 선생님 마음이 바빠요. 이하죠? 여기 부등호가 바뀌어야겠죠? 이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아까 소금끼리도 부등호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바뀌어야겠죠? 요게 최소 맞아, 안 맞아? 최소니까 75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부등식 헷갈린 사람은 농도 공식을 세워서 부등식을 세워주세요. 자, 591번. 자, 몇 퍼센트? 여기는 무슨 문제예요? 두 소금을 섞는 경우죠? 자, 12% 설탕물, 설탕이나 소금이나 똑같죠? 200g과 6% 설탕물을 섞어서 10%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림 그립시다. 자, 여기다가 누구 쓰자고? 12%, 그냥 10이라고 적을게요. 200g. 오케이? 여기 소금 얼마, 설탕 얼마예요? 24g이죠? 요거 이해돼요? 식으로 쓸까요? 100분의 12 곱하기 200. 자, 요거랑 누구 섞었어요? 설탕, 6% 설탕물 섞었죠? 여기다가 6% 설탕물 섞었어요. 얘는 모르니까 X. 오케이? 여기는 얼마예요? 100분의 6X죠? 자, 이렇게 섞으면 누가 된다? 여기는 여기가 몇 이상? 10% 이상. 섞어서 10% 이상이 된다 했잖아요. 여기는 얼마고? 200 플러스 Xg이 되고요. 그쵸? 여기는 얼마가 돼요? 요게 24죠? 24 플러스 100분의 6X. 오케이? 여기 있는 설탕량과 여기 설탕량이 더해서 얘가 되겠죠? 설탕물끼리 더하면 설탕을 더해줘야죠. 물을 증발시키거나 물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쌤이 요거 두 개 가지고 농도가 10% 이상이라는 식을 세우는 게 부등식을 정확히 찾는 거라고, 사실. 이해됐어요? 자, 농도 어떻게 돼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 오케이?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얼마? 100이 몇 이상? 10 이상. 이게 농도니까. 이해됐습니까? 요거 이해돼요, 농도인 거? 아니면 여기를 아까 같이 10이라고 놓고 여기다 100분의 10 괄호 200 플러스 x란 녀석이 요거 둘이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요걸 갖다 여기 나누고 여기 곱한 식이 요거보다 크거나 같잖아. 오케이? 그런 말이니까 사실. 농도 이용해서 시간 세웠고요. 양변에 몇 곱해요? 요걸 곱하죠? 여기는 요 100은 이렇게 곱합니다. 두 개를. 요건 분자랑 곱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요거는 분자랑 이렇게 곱해봅시다. 얼마가 돼요? 2400 플러스 6x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10이랑 곱하겠지. 그럼 분배하면 얼마가 돼? 2000 플러스 10x인가요? 괜찮아요? 그럼 10x가 여기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400이죠? 요거 둘이. 따라서 x는 바뀌어서 100 이하가 됩니다. 그럼 요건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대라고 했어야 했어요. 설탕물을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다? 100g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에 소금물을 지금 쌤이 두 문제 정도 했는데 왜 농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부등호 방향이 헷갈리지 않는지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신 있으면 소금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생했어요.